안녕하세요. 취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죠? 1031명의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취미로 컨트 채널이 정보를 추구하다 보니까 재미는 없는데 10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께서 보신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구독자나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진 않았는데요.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준 구독자 수이기 때문에 1000명이 넘은 것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채널 시작과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한 이유가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했으니까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수익률이나 연복리, 손실폭을 기록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매수 후 보유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전략이 있을 때 그 전략에 대한 수익률과 연복리, 손실폭 이런 것들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리면서 이 지표도 같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결과가 수익률로 나오니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이제 전략이 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 목적으로 이 매수 후 보유 지표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그냥 수익률로만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 연복리나 손실폭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추가한 지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쁘게 나와서 이제야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인 차트가 삼성전자 일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주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중순부터 삼성전자를 한 주 갖고 있었다면은 현재 기준으로 수익률은 556.18%, 그것을 연복리로 환산해 보면은 12.64%고요. 최대 손실폭은 마이너스 46.66%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일봉으로 보시면 너무 차트가 길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봉과 주봉 그리고 월봉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연봉에서도 보이고요. 근데 각 시간대별로 값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기준 종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완전히 믿으시기보다는 대략 이런 경향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표를 없애고 이 스크립트도 내용을 없애 볼게요. 새로 누르시고 빈 지표 스크립트 누르면은 없어지죠. 자, 이렇게 주가만 있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드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겠죠. 자, 김철호닷컴의 취미로 컨트 카테고리에 파인 스크립트 기본 무료 게시판에 매수 후 보유 지표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이제 쫙 긁으세요. 마우스로 이 숫자는 긁지 마시고 숫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쫙 끝까지 긁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사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시 트레이딩 뷰 차트로 와서 하단에 파인 에디터 이것을 여시고 여기 내용을 다 지운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가 여러분들 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 넣기를 누르시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하나가 더 들어가죠. 지우시려면은 지표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X 누르시면 되고요. 일단 파인 에디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볼게요. 감추기. 여기 이제 자막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목이 삼성전자로 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013년 한 10월, 11월부터 투자를 했으면은 지금까지 이제 521.28%. 아까와는 좀
값이 약간 달라졌죠. 일봉으로 했을 때는 556이 나왔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했더니 일봉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월봉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뭐 대략 5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지표에서는 수익률과 연복리, 손실폭을 다 한 번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수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른 애들의 경향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더블 클릭 하시거나 지표 이름에 마우스 올리시고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면은 설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체크 표시를 없애주시면은 체크 표시가 된 항목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만 보실 때는 수익률에 체크하시고 연복리만 보고 싶을 때는 연복리에 체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복리를 한번 볼까요? 연복리는 이것이 이제 시작부터 계속 누적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폭이 커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진폭이 줄어들면서 어떤 값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했다면 연복리는 한 11% 정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복리 11.4%가 되는 이제 예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예금에 투자한 것과 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 동일한 결과를 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폭을 보시려면은 연복리를 없애고 손실폭과 이 최대 손실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켜서 보시면 됩니다. 손실폭은 그 고점을 기준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손실폭은 이 손실폭들 중에 가장 큰 손실폭을 기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최대 손실폭은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요. 항상 내려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오지는 않고 항상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39%인데 이 최대 손실폭이 갱신되려면 이 마이너스 39%보다 더 큰 하락이 있을 때 그때 이 최대 손실폭 MDD라고 말하죠. 이것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39%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고점 대비 최대 빠졌을 때 마이너스 3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에 39%면은 이제 0.39 해보면은 39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에서 390만 원을 이를 각오를 하고 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결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최대 손실폭을 기록한 지점 보시면 2008년 5월인데요. 만약에 2008년 5월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셨더라면 이 최대 손실폭을 다 얻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는 여러분들이 390만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회복은 이 손실폭이 다시 0으로 갔을 때 원금 회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008년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손해를 보다가 2009년 8월쯤이 되어야 원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트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한 54%의 수익을 기록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9%가 빠졌다고 하면은 적어도 원금 손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거는 모든 수치는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빠졌을 수도 있죠. 저가가 종가보다 더 훨씬 많이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표 속성을 좀 더 보면요.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결과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은 126%가 났고요. 연복리는 10% 정도 되네요. 이렇게 기간별로도 비교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여기에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 수익률 옆에 그 라벨로 표시를 했었던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그 라벨 관리하기가
약간 좀 번거로워서 그냥 눈금자 옆에 나오는 형식으로 요즘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은 차트 전체의 속성,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눈금에 가서 인디케이터 네임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얘가 나타나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현재가 라벨 얘를 체크해 주시면은 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126%다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종목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삼성전자로 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표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지표 하나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스크립트에서 차트 넣기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지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슬래시 누르셔서 내 스크립트에 가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매수 후 보유로 저장했으니까 여기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은 지표 하나가 더 생기죠. 그래서 먼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니까 삼성전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LG전자 수익률로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이 지표 속성에서 인풋 가보면 종목을 입력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비어 있으면 메인 차트 종목이 나오고요.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비교해 보고 싶은 종목을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LG전자다 그러면은 LG전자 선택하시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LG전자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할 때는 기간을 일치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한 2005년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LG전자도 지표 속성에서 2005년부터 해보고, 자, 겹칠 때는 이 지표를 클릭한 상태로 위에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를 떼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겹치는데 지금 기준 눈금이 다르기 때문에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모든 스케일 하나로 모지 오른쪽에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파란색이니까 뭐 파란색 계열로, LG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이다시피 삼성전자는 548%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반면 LG전자는 33.56%를 기록했네요. 자, 물론 뭐 LG전자가 앞으로 더 올라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과거의 어떤 기록을 좀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연봉리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연봉리는 삼성전자가 12.67, 그리고 LG전자는 1.86. 현재 기준으로는 예금이자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따라잡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손실폭을 한번 비교해보죠. 자, 손실폭은 이제 손실폭을 약간 진한 색으로 하고 최대 손실폭은 밑에 약간 흐린 색으로 하면은 좀 보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으로요. 삼성전자와 LG전자 손실폭을 비교를 해보면 LG전자가 수익률이 안 좋기도 하고 손실폭도 더 컸네요. 보시면 2015년에 최대 마이너스 73%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LG전자는 2008년 4월 이후로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죠. 이제 손실폭이 이렇게 0으로 계속 붙어줘야 주가가 계속 고점 갱신을 하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 빨간색의 LG전자는 계속 내림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08년 4월이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LG전자 차트를 한번 보죠. LG전자 주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4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죠. 종가 기준으로 2008년 4월이 고점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LG전자로 바꾸니까 이 파란색이 LG전자로 됐죠. 다시 삼성전자. 자,
자, 이렇게 종목을 이 지표에서 선정을 하시면 이 메인 차트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갖고 있긴 한데 우선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럼 또 그런 게 이제 궁금하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결과, 관계 뭐 그런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제 보고 싶은데 삼성전자 우라고 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물론 종목 코드 번호를 아시면 그걸 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삼성하고 요거 삼성일렉 1P라고 되어 있는 코드 005953 요게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요걸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손실폭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컸네요. 우선주가 더 많이 빠질 때도 있었고, 2014년 이럴 때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고 우선주가 덜 빠졌고, 우선주가 빨간색이에요. 우선주는 고점도 이렇게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주는 고점 갱신을 못하고 있죠. 지금 이 구간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보면은 이 최대 손실폭이 0으로 가야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0으로 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볼까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 달리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계속 이제 고점 갱신을 하면서 이런 것도 볼 수 있네요. 그럼 수익률은 어떨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수익률이죠. 2015년부터 했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의 수익률이 더 컸네요. 빨간색 740%고요. 물론 보통주가 더 수익률이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2009년 뭐 그쯤에서는 보통주가 더 좋았고 2011년 말부터 뭐 2013년까지도 좋았는데 2014년쯤부터는 우선주 수익률이 더 좋았네요. 그리고 우선주는 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로 갖고 있기도 하고요. 연복리도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높겠죠. 연복리는 우선주가 14.56%, 보통주가 12.67%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비교해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개별 종목 말고 그 ETF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늘 할투 채널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은 RPAR 이라는 ETF가 올라왔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미국의 브리지워터라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거기 출신분이 나와서 만든 ETF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올웨더 포트폴리오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이 막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종목 하나를 사서 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할만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의 영상입니다. 최근에는 김단태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날아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이루다 투자 상품도 만드셨죠.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12월부터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짧으니까 주나 아니면 일봉으로 보는 게 더 재밌겠죠. 보는 맛이 있고. 그래서 이 ETF는 이제 나오고 나서 한 1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또 자산 배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까요? 60대 40, 주식 60, 채권 40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 AOR이 있죠. 자산 배분을 쉽게 할 수 있는 ETF 상품인데 이 AOR과 RPAR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팅되어 있는 차트에서 종목만 바꾸면 되겠죠. 파란색은 일단 AOR로 해보고요. 이제 연도를 2020년 1월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빨간색은 RPAR, 이거는 리스크 패리티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날짜를 2020년 1월 1일부터 해보죠. 일단 수익률부터 비교를 해봐야겠죠. RPAR이 연초 대비 13%, 그리고 AOR은 2.15%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일단 수익을 냈긴 했는데 RPAR이 더 수익률이 좋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 보유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시장 수익률과 어떤 차이를 보여줬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SPY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 ETF죠. 이것도 이제 기간을 똑같이 해야 되겠죠. 2020년 1월 1일부터 하고 색깔은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겹쳐보면은 비교가 되겠죠. 그랬더니 RPAR이 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2020년 초반에는 시장 수익률이 약간 더 높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락을 잘 방어해줬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게 어떤 종목인지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두 개는 이제 구분이 됐는데 세 개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스테이터스 라인에 그 지표 인자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은 이 지표 인자로 어떤 값이 쓰였는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던 종목과 시작 날짜, 끝 날짜가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AOR, 두 번째는 RPAR, 세 번째는 SPY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복리도 그냥 의미는 없는데 보고 가죠. 1년 기준으로 몇 퍼센트 벌 수 있었는지도 살짝 궁금하잖아요. 보시면 이 처음에는 진폭이 말도 안 되게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봉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에 만약에 5%를 벌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년으로 계산하면은 엄청나게 커져 있겠죠. 매일매일 5%를 번다는 그런 통계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숫자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좀 앞부분을 봐야 하고요. 그랬더니 역시나 RPAR이 연복리 22.83%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8개월 반 정도 결과이긴 하지만 이 정도 기록했어요. 그리고 시장 수익률 SPY는 8.66%, 그리고 주식채권 6대4는 3.59% 기록했습니다. 일단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죠. 그 다음에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손실폭이죠. 손실을 어느 정도로 방어를 했나 보시면 역시 RPAR이 손실폭이 가장 낮아요. 손실폭이 가장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으로는 AOR이 그 다음으로 낮고 시장 수익률이 가장 꼴찌죠. 뭐 2020년 3월 19일, 20일 그 정도로 본다면은 시장이 마이너스 28.91% 빠질 때 RPAR은 마이너스 19.82%, AOR은 마이너스 21.54% 빠지면서 하락 방어를 잘 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RPAR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기간만 보면은 어떤 결과를 냈을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2020년 3월 23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23일. 그래서 봤더니 일단 손실폭은 역시나 주식 100%가 가장 높고요. 손실폭이. 이것도 앞선 결과처럼 RPAR이 가장 낮네요. 근데 최근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은 수익률은 역시 주식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점 대비로는요. 근데 두 ETF는 주식 외에도 다른 자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론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아닙니다만 이 기간에서는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 기간만 놓고 본다면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거는 종목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RPAR을 감추고 AOR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시장하고요. 그러면은 AOR이 충분히 긴 것 같거든요. 뭐 아주 길진 않지만 2009년부터 시작하니까 2009년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면은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높네요. 근데 손실폭은 더 낮겠죠. AOR이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13.5%가 되고 SPY는 마이너스 19.9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과 연복리, 손실폭을
보여주는 매수 후 보유, 영어로는 buy and hold라고 하죠. 매수 후 보유 지표를 알려드렸습니다. 지표를 이렇게 겹쳐 보시면서 추후에 어떤 종목이나 ETF를 투자하실지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시간대는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은 시간대로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이나 주봉, 월봉 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봉에서도 되긴 하는데 시간봉에서 보는 거는 뭐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연봉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리는 그 기간에 따라서 그 계산되는 값이 달라요. 33번째 줄 보시면은 연봉리를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자, 일봉일 때는 260.714 뭐 이런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52.14, 그리고 월봉은 12, 그리고 1년봉은 1 이런 값들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냐면은 이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을 체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365일을 7일로 나눠서 이제 52.14 주가 나온다라는 것을 쓴 거거든요. 자, 이것에서 다시 5를 곱한 값이 이제 평일, 그러니까 7일 중에 5일이 평일이잖아요. 그 값을 쓴 것이라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260일이 개장일이 아닐 거예요. 그건 뭐 연도마다 다를 거고 여기에는 또 평일 휴일인 날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월봉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일봉, 주봉, 월봉, 연봉에서는 이 연봉리가 계산되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연봉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봉 이상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지표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폐의 일봉 기준으로 계산된 연봉리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여기를 365 여기 오타 났네요. 고쳐놓겠습니다. 365로 이제 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답변이 밀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답변이 밀리는데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회원 등급을 개편해 볼 생각이에요.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중간에 심화반을 없애고 실전반으로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생각해보고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영상이나 홈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